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광주 전남 사무처장 정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 좀 복잡한 얘기일까요? 복잡한 얘기고 이거는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중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 강의를 놓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강의 중에는 제발 스마트폰을 완전히 기절시켜서 죽여가지고 가방 속에 넣어서 저쪽으로 치워버리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강연의 제목은 통일 한반도의 역사적 기회와 코리안 드림입니다. 이 강연 제목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 강사가 무슨 통일의 기회가 왔다, 역사적 기회다, 뭐 이런 걸 결론적으로 내려놓고 강의할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예.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됩니다. 여기 확실히 좀 다르네요. 저쪽 영남 분들하고 이 호남 분들은 다르네요. 통일이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더 애국자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통일이 될 것 같긴 뭐가 될 것 같아요. 이 북한 쳐다보면 이렇게 답답한 놈의 체제, 3대 세습 독재 체제, 이 지금 여러분 지구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체제를 북한이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북한이 또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놓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핵무기 개발해갖고 핵실험을 연거푸하다니만 이 핵무기를 여러분 미사일 발사 실험하면서 이걸 갖고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미국이든 어디든지 날려버리겠다라는 이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2018년이었죠? 2019년 초였죠? 이 개성공단에 만들어 놓은 남북연락사무소를 그냥 폭파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과 우리 남한과의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어두운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 기간 분단되어 있지만 이렇게 어두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통일의 기회냐, 지금 통일은 물 건너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이 짙으면 뭐가 다가온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새벽이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새벽이 다가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요,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한 핵무기 때문에 지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곤경에 처해 있냐면 유엔 안보리가 유엔이 나서갖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경제 제재가 본격화된 거는요 2017년도부터입니다. 북한의 6차 핵개발, 6차 핵실험 때문에. 그때 여러분 유엔이 뭘 발동시켰냐면 안보리 제재라고 하는 거를 작동을 했는데 거기에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북한이 기름을 수입할 수 있는 수입 쿼터를 줄였습니다. 얼마만큼 국제사회가 유엔이 지금 북한이 기름을 수입하는 거로 허락하고 있냐면요 50만 배럴입니다. 50만 배럴. 여러분도 50만 배럴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우리나라가 하루에 소비하는 기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하루에 쓰는, 대한민국이 하루에 쓰는 기름 소비량이요 300만 배럴입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1년에 50만 배럴밖에 못 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북한은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 벌써 몇 년째예요? 7년째 북한 상황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 유엔 제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입장을 하고 있냐면 지금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북한이라는 나라는 중국하고 무역하여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90% 95%를 중국하고 교역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저 끝에 221이라는 숫자 보이십니까? 저게 뭐냐면요, 북한이 한 달 동안 수출한 수출 액수를 얘기합니다. 저게 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냐면 대북 제재 때문에 중국하고 북한하고의 무역 액수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코로나가 2020년대에 발병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북한이 국경을 봉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적 물적인 모든 교류가 중단되는 바람에 지금 북한하고 중국하고의 수입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저기 보시면 저기 최근 통계입니다. 2020년 통계가 최근이에요. 이거 보면 한 달에 221만 달러 수출했답니다.
한 달에 221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여러분? 30억 돼야 안 돼요? 30억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2천만이 넘습니다. 2천만이 넘는 나라가 30억 원을 수출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수출 수입 액수가 몇 배 차이 나요? 10배 차이 납니다. 10배. 그러니까 버는 돈보다 쓰는 게 10배 많은 집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집안이 있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북한 경제는 완전히 지금 북한은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붕괴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의 이 경제만 붕괴됐다라 가지고 우리가 그걸 막바로 통일의 기회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계속 어려웠기 때문에 경제 하나 붕괴된다라고 북한이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북한이요 참 또 희한한 일들을 하는 거를 보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북한이 김정은이 지난 1월 달에 북한에 뭘 발표했냐면 이제 민족, 동족, 통일이란 말을 쓰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뭘 했냐면 여기 조국 통일 3대 헌장이라고 이게 평양에 여러분 김정일이가 만든 건데 2001년도에 조국 통일 3대 헌장상이라는 건 조국 통일의 3대 원칙이라고 하는 거를 김일성이 제정한 건데 그 김일성이 제정했다라고 하는 그 3대 원칙을 기념하는 조국 통일 3대 헌장상은 김정일이가 만든 겁니다. 그걸 김정은이가 이거 없애버려라 이거 보기도 싫다 그래갖고 이거요 지금 여러분 인공위성에 내려다보면 이게 없어졌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남북한은요 체제 경쟁 면에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리나라가 GDP가 여러분 몇 배 더 크다 그러죠? 한국이 북한에 비해서 한 60배 더 크다고 얘기를 해요. 60배라고 하는 건 뭐 숫자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수백 배 큰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 주민들이 뭘 보고 낯을 삼고 살고 있나 북한에 보게 되면요 북한이 지금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고 북한 주민들이 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북한 체제를 위협하고 있느냐. 북한 체제가 여러분 이제까지 유지가 가능했던 거는 외부 정보가 북한 안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서 막아갖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사상을 북한 정권이 마음대로 이거를 지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여러분 북한 체제가 유지가 가능했던 건데 지금 여러분 북한 주민들의 몇 퍼센트가 한국 드라마 본 줄 알고 계십니까? 몇 퍼센트 본 줄 아세요? 80%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이요 희한한 법을 제정했어요. 어떤 법이냐면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뭐냐면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다가 걸리면 10년 노동교화용 10년 그 다음에 이거 보급하다 걸리면 처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희한한 법을 하나 또 발표했어요. 뭐냐면 평양문화어 보호법입니다. 평양문화어 이거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빠금지법이랍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다 보니까 북한의 젊은이들이 자기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오빠야 자기야 부르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이걸 오빠금지법이랍니다. 이 오빠라고 불렀다 걸리면 이것도 6년 노동교화형입니다. 여러분 이런 놈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제는 여러분 통일이란 말을 북한에서 쓰게 되면 이건 나만에 먹히는 통일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북한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통일이란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여기 북한 사람 없죠? 네. 북한은 여러분 김일성 종교의 나라입니다. 김일성교를 믿는 나라예요. 여러분 김일성교의 두 가지 교리가 뭔지 아세요? 김일성교를 떠받치는 두 가지 교리는요. 민족이고 통일입니다. 김일성은 민족의 해방자인 겁니다. 그래서 일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 항일 빨치산 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본인의 권력의 정당성을 설명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김정일이는 김일성의 유운통치. 김정은이는요. 김일성, 김정일의 유운통치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김정은이 이 조국통일 3대 연장상을 없애고 민족통일이라는 개념을 없애라고 하는 건 이거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느 날 교회 일요일날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나와갖고 설교단장에서 성경 말씀은 다 거짓말이니까 믿을 거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김정은이가 한 행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건 일대 충격입니다. 북한 사회 엘리트층을 비롯해갖고 북한 주민들에게 일대 충격적인 일이 지금 여러분 북한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통일의 기회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통일의 기회는 물 건너갔다. 우리도 같이 민족 통일이라는 개념을 지워버리자. 두 개 국가로 가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통일의 기회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통일의 기회가 저는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 박수 한번 치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뭘 또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국제정세의 변화를 우리가 또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단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분단된 게 아니잖아요. 미국과 소련이 이념 가지고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라는 이념 갈등을 함으로 인해 갖고 여러분 우리가 남북한이 분단되게 되는 여러분 분단의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국제정세가 지금 한반도를 중심 삼고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 보면 맨날 나오는 얘기 뭐예요? 미중 패권 전쟁 얘기죠. 미국과 중국이 지금 한판 싸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도하는 한국의 언론들, 학자들,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보면 주로 경제적인 이슈만 갖고 많이 다룹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갑자기 중국이 잘 살게 되니까 배가 아파갖고 중국을 못 살게 구는 게 미중 패권 전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들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건 물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런 측면에서의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는 건 맞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미중 패권 전쟁의 현상입니다. 현상.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추구하는 서로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충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가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으니까 중국은 우리하고 똑같은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요. 중국이 여러분 미국과 다른 측면이 있어요. 우리하고 다른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요즘에 미국이 중국을 엄청나게 공격하는 하나의 부분인데요. 바로 종교 자유 문제입니다. 중국에 종교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똑똑하신 분들만 다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강의도 필요 없을 것 같아. 다 알고 계시네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하고 다니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뜨뜻미지근하게 대답해요. 왜 그렇게 대답하는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요. 종교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 자유라고 생각들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유가 많잖아요. 자유가 많은데 그 종교의 자유는 수많은 자유 중에 하나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다면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종교의 자유는요 무슨 자유에 해당되냐면요 양심의 자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내 양심대로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내 양심대로 내 양심이 원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단체를 만들고 어떤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집회결사의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정치적 자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양심의 자유하고 종교의 자유를 등치시켜 설명하냐면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건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옳고 그른 그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작용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인간의 양심이죠. 네.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 옳고 그른 선과 정의냐 불이냐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건 뭐죠? 그거는 신앙과 종교. 그러니까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게 되면 인간으로부터 뭘 박탈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고 양심의 자유를 박탈한다라고 하는 건 모든 자유를 다 박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자유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자유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제가 부정한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중국에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잖아요. 중국에는 정치적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요. 여러분 양심의 자유를 인간으로부터 박탈하면 인간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인간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걔만 또 못하. 그러니까 북한은 왜 노예제 사회라고 우리가 얘기하느냐? 노예제 사회라고 얘기합니까? 북한이 노예제 사회인 이유는요. 식량을 배급으로 나눠줘서가 아닙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박탈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북한은 노예제 국가입니다. 우리가 해방해야 되겠죠? 북한이라는 나라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취급당하고 있어요. 좀 조용히. 죄송합니다. 제가 열정을 알지만 다른 분들 강의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건 중국 내부 문제일까요? 우리하고 관계 있는 문제일까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협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위협됩니다. 우리에게도 위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큰 나라. 우리나라 옆에 있거든요. 14억 인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최고 옆에 가장 근처의 이웃 국가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국이 종교의 자유를 부정한다. 인간의 자유의 근원을 부정한다. 이건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중국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중국이요 지금 뭐냐면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추구하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해 버렸습니다. G2라고 부르잖아요. G2. 세계 두 번째 힘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국이 지금 보게 되면 경제 성장의 속도가 놀라운데 그 뭘 갖고 중국이 경제 성장을 벌이고 있냐면요.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여러분 중국 경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첨단 산업이 일으키려면 첨단 기술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데 여러분 중국은 첨단 기술을 자기들 스스로 개발한 걸까요? 아니면 남의 나라 훔쳐오고 스파이해 온 걸까요? 산업 수사비를 빼앗고 옵니다. 미국 사람. 여러분 이게요 스파이 해봐도 관계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왜냐면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도 과거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문익점 때.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랬었는데 우리 문제하고 중국 문제 왜 다르냐면 여러분 그 첨단 산업을 하는 기업들은 대기업들입니다. 그 대기업들은 민간 기업일까요? 민영 기업일까요? 아니면 국영 기업일까요? 민영기업. 국영 기업들입니다. 민영 기업을 가장한 국영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국영 기업들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국가 보조금 받죠, 그죠? 네. 세제 혜택 있죠. 네. 또 이게 중국이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중국은 이전의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마음대로 이사갈 자유가 없어요. 그 농촌에서 태어나면요, 농사꾼 아들을 태어나면 농사 짓다가 농촌에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게 중국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농사 접으면 이게 힘들잖아요, 그죠?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디로 나오냐면 도시로 나와서 여러분 취직합니다. 도시에 나와갖고 취직해갖고 공장 다니는 근로자들을 중국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농민공이라고 부릅니다. 그 농민공들은요 모든 의료, 복지, 교육 혜택을 다 포기하고 나온 겁니다. 그 신분이 뭐냐면 불법 이주 노동자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불법 이주 노동자가 되면 정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그냥 노동 착취당하는 겁니다. 저임금 근로자가 돼가지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기업들이 말입니다. 국가 보조금 받는 기업들이 연구 개발비도 안 쓰고 남의 나라에서 훔쳐온 스파이어온 기술을 갖다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노동을 약탈해 갖고 그걸 이용해 갖고 여러분 제품을 생산해서 이 제품을 세계 시장에 들고 나오면 중국 제품하고 우리 삼성, 현대가 경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겠죠, 그죠? 왜? 중국 물건에는 엄청난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태문이 알리익스프레스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그거 아십니까 혹시? 압니다. 초저가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국이 가능하냐면요,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게 되면 민주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중국은 여러분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민주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반대로 가고 있습니까? 반대로요. 더욱더 강력한 독재 정권 전체주의 국가로 지금 변화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중국은 지금 첨단 기술을 활용해갖고 뭐냐면 14억 중국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이 기술을 활용해갖고 더욱더 강력한 독재 체제를 지금 회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국이 여러분 지금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게 중국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인 힘을 갖게 되니까 그 경제적인 힘을 갖다가 어디에 쏟아붓고 있냐면 경제력에 쏟아부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중국이 패권을 장악했다고 이게 지금 선전포고가 나온 곳이 어디냐면 바로 남중국해입니다. 여기 빨간 줄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저기 빨간 줄이 뭐냐면 여기 안까지가 중국 바다가 이렇게 지금 중국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대만은 통째로 들어가 있고 필리핀하고 베트남 거의 해안선을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선이 어떻게 그어진지 아십니까? 이 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보면 뭐냐면 중국령 섬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 섬. 근데 이건 여러분 암초예요, 암초. 그 암초에다가 콘크리트 때려붓고 거기다가 군사시설 설치해놓고. 뭐요? 당신 뭐요? 아 죄송합니다. 조용히요. 조용히요. 자, 죄송합니다. 강사만 강의하겠습니다. 강사만. 자, 강사만 강의할 테니까요. 앉아서 그 귀만 열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중국하고 맞서 싸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중국이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태도 바뀐 일이 남중국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홍콩 보세요, 홍콩. 홍콩을 만원했잖아요. 영국이 좋은만 가지고 이 홍콩처럼 중국이 발전을 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나라가 되라고 홍콩을 돌려줬습니다. 97년도에. 근데 지금 여러분 홍콩 주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니까요. 중국 정부가 여기에다가 법을 발의했습니다. 그 법이 바로 그 유명한 홍콩 보안법이에요. 국가보안법. 이 국가보안법이 2020년도에 통과가 됐는데 오늘날 이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홍콩은 어떤 모습을 변명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홍콩 보안법에 의하면요 국가를 분열시키거나 그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시진핑 정부를 비판하게 되면 무기징역 당합니다. 최고 형량을 때립니다. 그 바람에 지금 어떻게 변했냐면 여러분 이 홍콩에는요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졌냐면요 정부에 맞서는 야당이 스스로 다 간판 띄고 다 문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개방적이었던 홍콩이 지금 오늘의 어떻게 변했냐면 아주 지금 포괄적인 체제의 도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중국의 달라진 태도입니다. 중국이 힘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짓을 벌이는 겁니다. 국제사회에 맺었던 약속 다 깨버리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대만 문제. 여러분 시진핑이 3년임에 선고했어요. 2022년에. 그러니까 종신형이 이제 대통령이 돼버렸습니다. 중국 주석이 됐어요. 그래갖고 나와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 임기 5년 기간이 계속 해먹을 거지만 5년 안에 대만을 복속시켜서 하나의 중국 원차이나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무력 사용 불사 원칙까지 천명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중국 등소평 때 중국은요 여러분 뭐라고 등소평이 했냐면 도광양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이 경제 발전에만 힘을 써야지 미국하고 싸우거나 서방세하고 싸우는 일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여러분 등소평의 유언입니다. 근데 오늘날 중국은 어떻게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현상을 힘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중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문제는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지금 경제적, 군사적, 안보적인 모든 문제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일어나는 게 뭐냐면 바로 미중폭 패권 전쟁인데 트럼프 때부터 시작되잖아요. 트럼프가 이렇게 강력하게 몰고 나오니까 트럼프를 욕을 했어요. 사람들이 뭐 이게 이상한 이 부동산 개발업자가 뉴욕에서 개발업자 부동산 개발하던 장사꾼이 대통령이 돼갖고 치사하게 이런 중국 태클 거는 일을 한다 이렇게 욕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트럼프의 개성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 금방 설명드렸듯이 중국이 모든 소위 레드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선을 하나하나 다 밟고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트럼프가요 처음에는 관세로다고 보복하고 그 다음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개별 기업들을 갖다가 조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여러분 최대 통신업체인 화웨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통신업체죠. 중국 기업입니다. 화웨이를 아주 작살을 내버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대통령 선거 붙었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바이든을 공격했냐? 저 바이든은 이름이 조 바이든이 아니라 조 차이나다. 조 차이나. 본명이 차이나. 중국 친중 글로벌리스트 친중파다. 그러니까 바이든을 찍어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중국이 이기는 거고 나를 찍어서 내가 당선돼야 미국이 승리하는 거다. 미중 간의 싸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근데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바이든이 이겼는데 바이든은 중국 조지는 일을 줄이고 있나요? 아니면 더 강화하고 있나요? 더 강화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은요 중국을 완전히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군사적으로 포위하는 내용이 바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건데 그 인도태평양 전략 들어보면 뭐 쿼드니 오커스니 뭐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뉴스에 보게 되면 군사적으로 포위해놓고요. 완전히 중국을 지금 몰아보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에너지가 자립이 안 되고 식량이 자립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저 나라가 세 보여요. 그 중국을 갖다가 이렇게 막 둘러싸놓고 지금 미국은 뭐라고 했냐면 중국의 첨단 산업을 완전히 일어서지 못하도록 뿌리채 뽑는 일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첨단 산업의 핵심 중에 핵심 뭐예요? 반도체죠. 반도체.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왔을 때 어디부터 갔습니까? 평택에 있는 삼성 공장, 반도체 공장 간 겁니다. 한국 몸값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미국 텍사스에서 우리 삼성전자한테 보조금 60억 달러 준 거 아십니까? 9조 원 줬어요. 9조. 모셔갑니다. 모셔가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은 이거.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미국은 무조건 이기죠. 아 저는 광주하고 다 미국 싫어하시는 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농담입니다. 이거 여러분 상대가 안 됩니다. 중국은 미국 앞에 경제적으로 봐도 그렇고 군사적으로 봐도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1대1로부터도 안 되지만 미국에게는 동맹국가가 있습니다. 그 동맹국가의 대부분은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유럽 국가들, 그죠? EU, 그 다음에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전 세계 반국회나 키는 나라들은 다 어느 나라 편이에요? 미국. 미국의 동맹국가들입니다. 근데 중국의 동맹국가가 어디 있어요? 북한, 시리아, 이란 뭐 이런 거? 여러분 힘이 될까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게요. 이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근데 제가 한번 질문해요. 어디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여러분 답변 안 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싸움은 해봐야 알아. 태권도 8단하고 깡패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싸움할 것도 없죠. 무조건 태권도 8단하고 깡패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해봐야 하는 거예요. 깡패가 이기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미국은 분열된 나라입니다. 4년마다 선거하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중국은요. 일당 독재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힘으로 보면 분명히 미국이 이기는데 싸움을 해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누가 이겨야 할까요? 이거. 미국은 우리가 좋아하진 않잖아 그닥 그렇게. 근데 왜 미국이 이겨야 되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는 것이 우리가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는 데 이익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실현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미국 같은 나라가 돼야 될까요? 중국 같은 나라가 돼야 될까요? 미국 같은 인간의 여러분 양심의 자유의 근본을 부정하는 중국 같은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미국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엄청 많고 미국도 문제 많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싸움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미중 패권 전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명쾌해요? 네.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라는 것이 이념과 가치를 둘러싼 싸움이고 이 미중 패권 전쟁의 향방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우리가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는데 우리의 미래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는 거 여러분 다 인식하실 겁니다. 맞죠? 네. 그런데요 이렇게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난 가운데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러시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강의를 도와주셔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이 처음에 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거 뭐라고 세계 언론들이 떠들었냐면 전문가들이 이거 일주일이면 크다고 했어요. 빠르면 3일이면 러시아가 키이우, 그죠?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점령하고 이 싸움은 쉽게 끝나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 가고 있어요? 2년 이상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러시아가 손쉬운 승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손쉬운 승리가 아니라 완전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라는 수덕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하나로 힘을 합치게 뭐냐면 결상전을 하도록 묶어갖고 리더십을 발휘한 겁니다. 그래갖고 시간을 벌게 되니까 이 싸움이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싸움이 아니라 러시아 대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 전체와의 싸움이 돼버린 겁니다. 러시아 대 서방세계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방세계가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가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를 지원하고 돈을 내주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이 싸움이 지금 어려워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움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죠? 러시아는 어느 편입니까? 대한민국 편이에요? 북한 편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자꾸 까먹는 게 문제라니까요. 러시아가 우리 편일 줄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6.25 전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북한이란 나라를 누가 만들어준 나라예요 저게? 김일성이 세운 나라예요? 소련이 세운 나라예요 저게? 그 소련이 세워준 나라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김일성이 전쟁 일으키려고 할 때 소련제 테이크. 맞습니다. 어느 나라가 무기 내줬어요? 소련이 내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군대는 누가 내줬어요? 중국이 내줬잖아요. 그 하여튼 이런 나라가 소련이에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지금까지 여러분 중국의 러시아 북한의 동맹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들어가고 뜻을 못 이루게 되니까 지금 이 푸틴이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누구예요? 중국의 시진핑하고 손잡으려고 그래요. 그죠? 모스크바에 이렇게 초대해 갖고서 황제 의전을 했다고 세계 외신이 난리가 났습니다. 원래 러시아하고 중국 친하지 않고 자존심 싸움을 하던 나라들인데 이 두 나라가 러시아가 중국에 납작 엎드리는 거면 우리 좀 도와달라고 도와줄 적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냉전시대 동맹이 다시 회귀되고 냉전 동맹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겁니다. 냉전시대 3대 동맹, 공산주의 동맹 국가들이 지금 미국과의 싸움, 서방세계의 싸움 때문에 다시 하나가 돼서 이 냉전 동맹으로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 이건 우리가 좋아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면 우려해야 될 일일까요?
고려해야 될 일이죠. 이 두 나라가 누구 도와주고 있어요? 북한에 김정은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 최근에 여러분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술이 미사일 기술이 급진전 발전하고 있죠. 예. 누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여러분 이게요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 좀 벌어먹겠다고 우리 너무 굽히게 들어가면 안 돼.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우리에게 위기입니다. 왜 위기냐면 북한이라고 하는 이 카드가 중국 러시아에 매우 유용한 칩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북한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아주 대박이 났죠 지금. 네. K2, K9 뭐 우리나라 자주포 탱크 팔아갖고 우리가 돈 아주 배 터지게 돈 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방위산업이 맞죠? 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도 러시아의 병참 기지가 돼버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재가 그냥 소용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러시아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게다가 여러분 한반도 문제가 지금 뭐냐면 대만 문제하고 엮여가지고 잘못하면 여기서 전쟁도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 저는 그 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위기일 뿐만 아니라 위기와 더불어 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기회가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갔다가 지금 어떤 꼴이 났냐면요.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 러시아가 받고 있는 경제 제재의 강도가 어느 정도의 강도냐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의 강도가 같은 강도입니다. 러시아는 여러분 러시아 경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라는 덫에 러시아라는 곰이 발목이 잡힌 상황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피 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하는지 아십니까? 중국이 또 피를 보는 거예요. 중국이 왜 피를 보냐면 과거에 여러분 유럽에 있는 나라들 독일을 포함한 이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가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전쟁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나토가 다시 재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토가 뭘 선언했냐면 중국이 우리 나토의 주적이라고 선정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는 침략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말하자면 경종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그게 지금 여러분 미국 유럽에서 발생되고 있는 일입니다.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이 한때 여러분 중국을 제재하려고 했는데 국제사회가 도와주진 않았어요. 독일 같은 나라들도 다 비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는 바람에 미국의 국제적인 리더십이 탄력을 받기 시작해갖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데 지금 여러분 국제사회가 동참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중국 경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요즘 중국 경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나 중국 가서 사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십시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주 박살났어요. 그죠? 여러분 부동산과 더불어 함께 무너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맡고 있는 건데 금융이 무너집니다. 부동산 무너지면. 우리나라 마찬가지잖아요. 부동산은 PF하고 다 연결된 거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한반도 지정학을 얘기할 때는 한미일 북중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한국을 도와주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일본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주는 북한의 지치 세력들인데 중국, 러시아가 지금 동시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데 북한 내부 상황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북한 내부는 지금 북한 주민들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상황인데 과연 북한 주민들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비롯한 그 노동당 정권을 북한 주민들은 신뢰할까요? 신뢰하지 않을까요? 신뢰 안 할 것 같아요.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여러분 탈북자들이 한국 와서 하는 증언들입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통일의 기회일까요? 아닐까요? 길. 여러분들 문제는 우리에게 통일의 의지가 없어요. 통일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해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통일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통일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이 강연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통일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환경은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국 사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통일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열돼 있잖아요. 그렇죠?
좌우로 분열되어 있잖아. 진보, 보수로, 영남으로, 호남으로. 맞아요, 틀려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치적 분열이 별로 없으신 동네잖아요, 우리 다. 그죠? 제가 내일 대구 가서 강의해야 됩니다. 대구 가서는 어떤 톤으로 강의해야 될지 제가 좀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통일 문제를 놓고 좌우로 분열되고 뭐 어떤 소모적인 논란을 하고 있냐면, 저쪽에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일하려면 북한하고 대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해야 된답니다. 북한에다가 따뜻하게 햇볕을 쬐어줘가지고 북한이 스스로 옷을 벗고 나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햇볕 정책입니다. 맞죠? 예. 근데 저쪽에 내일 가서 대구 가서 강의할 건데 거기 분들은 반대로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북한에 갖다 준 거 이거 갖고 뭐 했냐 이거 갖고 북한이 우리가 돈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줬는데 쌀도 갖다 주고 핵무기 개발하고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데 다 써먹은 거 아니야. 우리 이용만 당했다 이거. 이건 대북 퍼주기 아니야. 대북 퍼주기. 그러니까 북한을 변화시키는 바로 방법은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해가고 북한이 스스로 변화를 선택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게 맞는 말 같아요?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전자. 여기 졸라 여기 이상하네. 전자. 여기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모르겠어요? 후자가 맞다 그래. 전자. 아 2번 찍으신 1번 찍으신 분들 아니에요? 왜 이래?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 왜 좀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방법론입니다. 방법론. 근데 한국 사회가 이념적으로 분열되다 보니까 방법론을 절대화시킨 겁니다. 교리화시켜버린 거예요.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뭐를 빼놓고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벌이고 이런 논쟁을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냐면요.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비전에 대한 합의가 없이 과정과 방법에 대한 논란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와 비전에 대한 합의가 없이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제가 내일 대구 갈 건데 대구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뭐예요? 여기서 기차를 탈지, 택시를 탈지, 버스를 탈지 방법을 정하는 거지. 목적지도 정해주지 않고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걸 논의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지금 큰 병이 걸려 있습니다. 어떤 병이 걸려 있는지 왜 이래요? 제가 잘못 들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사회는요 뭐냐면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는 비전에 대한 합의가 없이 과정과 방법을 가지고 서로 진영으로 나눠서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정과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비전과 목표에 대한 합의, 통일을 통해서 이 한반도에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비전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일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럼 우리는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비전이 중요하죠.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 통일 과정을 놓고 이 비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통일을 통해서 가장 대박을 친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성공한 나라. 독일도 있는데 독일보다 더 대박 친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있냐면요. 미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야 무슨 미국이 무슨 뭐 원래 미국이 하나의 나라 아니었어? 여러분 미국이 하나의 나라였습니까? 미국의 영어 이름 뭐죠? 우리 미국에서 오신 분 계시다고 아까 그러는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그러죠? 앞에 유나이티드는 무슨 뜻입니까? 통일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미국은 미국 민족 있어요 없어요? 단일 민족 아니죠? 미국은 여러분 5색 인종이 몰려와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나의 나라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세계 초강대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하고 모든 것이 같은 민족이 하나의 나라 만드는 거 어느 게 더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나 만드는 게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일은 미국은 해내고 하나의 나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초강대국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미국은 뭘 갖고 통일한 겁니까? 미국은 민족 개념 갖고 통일한 게 아닙니다. 미국은요 비전을 중심하고 통일해야 된 나라입니다. 건국 정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어디의 식민지였어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으로부터 여러분 식민지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독립전쟁 그 당시에 가장 큰 군사력을 갖고 있는 영국하고 한판 붙어야 되는데 이 건국의 아버지라는 분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어떻게 싸울 것이냐라고 하는 싸움에 대한 병법과 군사 전략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합의문을 만들어내냐면요. 우리가 독립한 이후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비전에 대한 합의문을 만들어냅니다. 그 비전에 대한 합의문이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독립선언.
이 독립선언문에 보게 되면 이 1776년 7월 4일 날 반포가 되는데 바로 이게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이 날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인정한다. 그 자명한 진리란 뭐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조물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모든 인간들에게 부여했는데 그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란 뭐냐면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이다. 이와 같이 창조주가 부여한 천부적인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간들에 의해서 정부가 구성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정부가 개인의 존엄한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이것을 침해하게 되면 그 정부를 타도하고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인민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이 가세요? 예. 자연스럽게 들려요? 아니면 이상하게 들려요? 여기 5.18 정신을 기념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리죠? 이거 왜 자연스럽게 들리냐면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 원칙과 가치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이 독립선언문이 선언될 때 1776년도에 이 선언문을 들고 나왔을 때 이 이야기는 상식적인 얘기였을까요? 아니면 되게 이상한 얘기였을까요? 비상식적. 되게 이상한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에 뭐가 있었죠? 영국에 왕이 있잖아요. 왕. 군주제 사회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왕 밑에 귀족이 있고 귀족 밑에 평민 있고 평민 밑에 뭐가 있어요? 천민 있다. 이거 우리로 얘기하면 쌍놈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뭐냐면 군주제 사회면서 신분제 봉건제 사회입니다. 신분제 봉건제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가치와 신분은 누가 규정해 주죠? 국가. 누가 규정해 줄까요? 권력자가. 그죠?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세속적 권력기관이 세속적인 권력기관과 세속적인 법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규정됐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신분이. 근데 지금 미국 독립선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자유와 인권은 누구로부터 나왔다? 누가 부여했다? 시민. 창조주가 부여했다. 이거야. 창조주가. 이게 천부인권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왕이고 귀족이고 이거 다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건 누구로부터 비롯됐느냐? 창조주로부터 왔기 때문에 정부나 국가나 이런 세속적 권력기관이 인간의 존엄한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라고 합니다. 멋지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러분 미국의 독립, 예, 박수 치세요. 예.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되자마자 이 독립전쟁이 있고 이런 나라가 만들어졌을까요? 이거 대단히 선언적인 얘기입니다.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얘기였다 이 말입니다. 당시로 올라가 보게 되면. 왜냐하면 당시에 이 독립선언문을 썼다는 분들 집에 가면은 누가 있었냐면 흑인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흑인 노예. 흑인 노예들은 모든 인간을 포함 몇 세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바로 저기 계신 분이죠.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들고 일어납니다. 노예를 해방하겠다. 흑인 노예를 해방하겠다. 그래갖고 흑인 노예를 해방하려고 하는데 반대가 극심한 거예요. 그래서 벌어진 전쟁이 남북전쟁입니다. 왜 남북전쟁이 벌어졌냐면 남부지방에 살고 있는 대형 농장주들 있잖아요. 농장주들 대주주들이 노예 해방하게 되면 농사는 누가 짓냐 이래갖고 여러분 남아메리카 공화국으로 분리 독립해서 나간 겁니다. 미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국가가 된 겁니다. 지금 미 연방이 쪼개져가지고. 그래갖고 일어난 전쟁이 남북전쟁이에요. 남북전쟁이 여러분 65만 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흑인 노예 300만 명 해방하는데 65만 명이 죽었어요. 제가 여러분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할 때 이 부분에서 제가 사실 울컥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피부색도 다른 흑인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300만 명 해방하기 위해서 65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반만년 함께 살은 우리 동포들 말이에요. 엊그제까지 우리 형제였던 저 동포들을 해방하겠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목숨을 걸고 해방하겠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통일 강의가 여러분 교양 강의입니까? 교양 강의에 이거 지금 여러분 뭐 들어두고만 안 들어두고만 여러분 뭐 그냥 어디 가서 알면 좋은 인문학 강의 제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통일 이야기처럼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야 될 얘기가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북한에 있는 2천만 우리 동포들 해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역사의 현장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전투의 현장이 바로 게티스버그라는 곳에서 벌어집니다. 게티스버그 전투입니다. 여기서 5만 명의 사상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전몰 장병들을 위한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고 링컨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분들을 위한 추모사를 합니다. 그 추모사 했던 연설이 바로 이 게티스버그 연설문입니다. 87회 전에 우리 선조들은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믿음 위에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다. 이거 믿음의 터전 위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신념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이들의 무덤으로 봉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데, 살아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땅을 뭐 신성하게 하거나 할 수 있는 무슨 자격도 능력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살아남은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신의 가호 아래 이 땅에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살아남은 오늘 우리들의 책무다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자고 이거. 왜 제가 박수 치라고 하냐면요. 이게 오늘날 세계 운명을 바꾼 연설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이 연설문 때문입니다. 왠지 아세요? 만약에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를 해방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미국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링컨 대통령이요 전쟁이 겁나잖아요. 남북 전쟁 하지 않고 남부가 분리 독립해서 나가서 미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가 되는 것을 용인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미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 다 좋아하잖아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서를 뽑으라고 한다면요, 그 첫 번째 문서가 미국의 독립선언문입니다. 그 두 번째가 바로 이 게티스버그 연설문입니다. 이거 정도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알고 민주주의의 주권자로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흑인 노예를 해방했지만 흑인들을 차별하는 법과 제도가 미국 안에 그대로 있는 거죠. 흑인들 가는 학교 따로, 백인 가는 학교 따로, 흑인들 가는 식당 따로, 백인 가는 식당 따로, 화장실도 흑인 가는 화장실, 백인 가는 화장실. 버스를 타면 앞자리에는 백인들 앉고 뒷자리에 흑인들은 뒷자리 가서 앉아야 돼요. 언제까지 미국이 이러고서 한 줄 아세요? 먼 과거가 아닙니다. 1960년대까지 미국이 이러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이 흑인들을 차별하는 법과 제도를 없애자고 들고 일어난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그분이 흑인 민권 운동을 주창하고 나왔어요. 그 중에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흑인 민권 운동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1963년대 링컨 기념관에서 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연설입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여기고 살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해요. 멋진 연설이죠, 여러분? 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뒤흔드는 인간의 양심을 자극하는 연설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해가지고,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미국의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흑인 민권 운동을 성공시켜요. 그래서 흑인들을 차별하는 법과 제도가 미국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링컨 기념관 앞에 가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문구가 써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유는 뭐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가 왜 공짜가 아니냐 막 이런 유명한 말을 써놨냐면, 이런 말을 써놨냐면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된 거는, 이거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선열대의 피해 희생의 터전 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 아직도 인종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인종 문제 있잖아요. 요즘 흑인들이 아직도 폭동 일으키고, 인종 문제는 지금도 미국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싫어하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면 미국이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쌍놈의 후손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우리 집안 양반 아니고 쌍놈이다. 솔직히 아무도 손 안 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간을 뻔뻔하게 칠 수 있는 건 뭐냐면, 양반의 후손하고 쌍놈의 후손이 생긴 게 똑같잖아요. 근데 미국은 흑인들은 색깔이 변해요, 안 바뀌어요? 안 변해요. 세수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화장품을 아무리 좋은 걸 써도 색깔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모여서 만든 나라다 보니까 인종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주요 이슈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의 흑인 대통령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누구죠? 오바마, 흑인 부통령, 흑인 국무총리, 흑인 국방부 장관, 마이클 잭슨, 마이클 조던, 타이거 우즈. 여러분 미국은요 지금 흑인들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국무총리도 될 수 있고 그죠? 스포츠 스타도 되고 가수도 되고 노력하면 뭐든지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미국은 여러분 분열될 수 있는 역사적 여러분 전환점이 이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그 위기의 순간에 미국을 하나로 묶은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이 지도자들이 뭘 중심으로 미국 국민들을 하나로 단결시키냐면요 바로 미국의 건국 정신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라고 하는 그 건국의 이상을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걸 좌표로 설정해 놓고 미국 국민들을 하나로 만든 겁니다. 그걸 미국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 그죠? 근데 아메리칸 드림이 뭐냐 이거 도대체.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요. 이 아메리칸 드림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One nation under God. 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다.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이란 말을 썼을까?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니까 그럴까요?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긴 하지만 미국이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입니까? 아니죠. 미국의 여러분 헌법의 1조 수정헌법 1조는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기다 넣었냐 이거예요. 이건 어떤 특정한 교파나 교리를 중심으로 한 특정 어떤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파적 교파적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네이션 언더가서 이 뜻은 뭐냐면요.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원천이 무엇으로 비롯되느냐라고 하는 걸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원천이 창조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네이션 언더가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인가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원네이션 언더가 자 가압에도 아무 관계가 없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국가를 만들어놨는데 이거 빼자 여기. 이게 지금 미국이 문제가 뭐냐 이거 지우려고 해요. 미국에서. 이거 빼면 여기 누가 들어가는 줄 알아요? 북한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원네이션 언더 누구예요? 김정은이잖아요. 김씨가 뒤에 있는 거잖아요. 중국은요. 원네이션 언더 누구예요? 시진핑도 있지만 CCP라고 그래요. 차이니스 커뮤니스트 파티 중국 공산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존엄한 창조주로부터 초월자로부터 왔기 때문에 국가 따위나 정부 따위나 어떤 통치자가 개인의 존엄한 자유와 인권 내재적인 인간의 가치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당하면요 어떤 사회를 만들게 되냐면요 전체주의 독재 국가 만드는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 초월자 자리에 세속적 권력기관이나 세속적인 권력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개념일 것 같아요? 중요한 개념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민주주의는 여러분 그 고대 그리스 로마에도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에도 민주주의가 2000년 전에도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민주주의가 같아야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 현대 민주주의는 어디가 출발점이냐면 바로 미국의 이 아메리칸 드림으로부터 출발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걸 미국 사람들이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 철학을 만들고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뭘까요? 미국에서 만들어낸 정치 시스템.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뭘까요?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신분의 귀천에 관계없이 부자가 될 수 있고 자수성가의 꿈을 이룰 수 있다. 그거 뭐죠? 그게 바로 자유시장 경제죠. 그게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어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미국이 번영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통해 갖고 성공의 선례를 만든 겁니다. 성공의 선례를 미국이 만드니까 이 성공의 선례를 따라서 이거를 본받고 따라가겠다는 현상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의 세계적인 확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차 세계대전 이전 있죠?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자유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미국 말고. 미국 말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유럽의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했어요? 유럽의 국가들이라는 게 여러분
제국주의 국가 되었습니다. 식민지배하고 무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탄생돼서 세계로 확대되는 현상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승전국이 되고 초강대국이 되면서 미국이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여러분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거를 따라하고 흉내내겠다라는 사람 국가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어느 나라에서 배워왔을까요? 중국 가서 배웠어요? 미국. 소련 가서 배웠어요? 어디 가서 배웠을까? 어디서 배웠습니까? 미국. 미국에서 배운 거예요 이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 엄청 잘한 거죠. 북한은 여러분 소련 스탈린 시기가 공산주의 만들었다가 지금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한 나라가 위대한 비전을 중심으로 국가를 통합해서 통일해갖고 번영하는 사례를 수해 미국의 여러분 통합의 사례가 될 뿐만 아니라 이건 뭐냐면 한 나라가 위대한 비전을 중심 삼고 하나의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서 인류 역사에 공헌한 사례가 바로 미국의 건국과 미국의 통일의 사례입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여기 연세 제일 많으신 분이 몇 세십니까? 80대신가요? 90대도 있으신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우리 인류에게 찾아온 것보다 더 큰 여러분 긍정적인 변화가 인류 역사에 뭐가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가 좋았어요? 조선시대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게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공헌한 거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이거 박수도 한번 쳐주고 그래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미국은 중병이 걸린 미국이 돼버렸어요. 오늘날 미국은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건국의 정신을 미국 사람들 스스로 부정하고 까먹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 가면 웃기지도 않아요. 요즘에 미국에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미국 가면요. 남자와 여자의 성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남자와 여자의 성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남자 여자예요. 저 남자잖아요. 그죠? 뭘 보고 남자라고 얘기합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자잖아요. 그죠? 생물학적으로. 거시기. 왜 또 이렇게 야한 얘기를 하시려고요? 아니 거시기. 거시기가 뭐시기가 그잖아요. 그죠?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건 좋든 살든 나도 여자가 입는 예쁜 치마도 입어보고 싶지만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난 이미 내 성은 결정된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미국은 요즘에요. 미국 서구 세계, 미국을 포함한 서구 세계는요. 남자와 여자의 색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결정한다고 배우는 줄 알아요? 자기가 결정하는데 자기가. 이런 망조가 지금 대한민국에도 흘러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내신 언더가시라고 얘기할 때 인간의 자유와 인권, 인간의 권리의 원천이 창조주란 얘기는 인간이 지키고 살아야 되는 도덕적, 윤리적 원칙도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조주로부터 초월자로부터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되는 초월적 진리가 존재한다. 보편적 원칙과 가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미국의 건국의 이상은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이 마음대로 도덕 원칙을 만들 수 있게 되면 인간 세상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혼란의 세상이 맞습니다. 타락한 세상이 되고 그야말로 여러분 세상은 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은 크게 병들어 있어요. 왜? 바로 미국의 그 건국의 이상을 미국 사람들 스스로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미국을 이렇게 높였다 찬양했다 깔까 봐 이럴까요? 지금 제가 미국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리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통일 얘기를.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을 중심으로 미국을 통일시켰어요. 미국의 건국의 이상과 비전을 중심으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라는 통일의 비전을 가지고 미국은 통일시켰는데 미국에게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코리안 드림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죠.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는 비전이 없어도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중에 야 통일이라는 거 왜 해야 되냐? 우리가 역사가 갖고 민족이 갖고 핏줄이 갖고 우리가 하나의 결연이가 통일해야 된다. 그 말은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맞는 말이죠. 이제까지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질문 드려볼게요. 통일은 여러분 목표입니까? 과정입니까? 목표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사상 이상한 분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배웠다 이거 이제까지. 여러분 통일돼서 북한 같은 나라가 돼도 돼요? 통일만 되면 됩니까? 여러분 통일은 목표가 아니고요. 통일은 뭐냐면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목표가 돼야 되고 통일은 뭐냐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명확합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통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하느냐가 통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까요? 미국에겐 건국의 이상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이상,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런 나라 만들자. 이건 세속적인 이상이었습니까? 영적인 이상이었습니까? 미국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었던 미국의 그 건국의 이상은요, 매우 영적인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저하고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죠? 우리 단군 할아버지, 그리고 반만년 역사를 함께 살아 우리 한민족, 남북의 8천만 민족은 뿌리가 같잖아요, 그죠? 우리 역사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건국의 이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이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뭐죠? 다 알고 계시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개떡같이 이제까지 한국 사회가 발실했어요. 근데 통일 문제를 놓고 이 홍익인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홍익인간이라는 게 단군 할아버지가 그냥 한마디 던져놓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 민족의 DNA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NA. DNA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정체성이다. 정체성. 아이덴티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남다른 민족 아닙니까? 한민족은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남다른 역사 갖고 있지 않아요? 934번 침략당하고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 본 적이 없는 나라다 이거. 이런 쪼다 같은 나라다 이거. 그거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왜 934번씩 침략당하고 남의 나라를 한 번도 안 쳐들어가는 그런 민족이었을까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끼리 싸우다 남의 나라 쳐들어갈 기회가 없어서 그랬을 거다. 맨날 우리끼리 싸우다가.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 역사를 공부해봐도요. 자기들끼리 안 싸우는 민족은 없습니다. 부부도 싸우는데. 맞아요? 틀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립박물관, 우리 뭐 민간 박물관에 있는 박물관, 역사 박물관 가면 남의 나라에서 훔쳐오고 노략질해오고 약탈해온 문화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일본 박물관 가면 엄청 많아요. 중국 박물관 가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가면 겁나요. 매 훔쳐다 놓고 지거라고 자랑하고 그러고 앉아있잖아요. 뭐냐면 우리가요 침략적 건성이 없어요. 왜 그럼 우리가 침략적 건성이 없느냐? 우리 민족이 종교를 잘 믿어서 그래요. 불교 잘 믿고 유교 잘 믿고. 맞아요? 틀려요? 그 불교 이상국가 만들고 무슨 얘기냐면 도덕적 이상주의를 실현하려는 전통을 갖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 시간에 이거 설명 길게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민족이 다르지, 남다르지 않아요? 우리 역사 보게 되면. 한국 역사는요 도덕적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가족 문화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외국 나가서 한국 문화하고 다른 나라 비교해 보면 아주 차이 나는 게 있어요. 한국은 가족이 중심인 나라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런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부모를. 그러니까 한국 자식들은요 부모를 진짜 잘 만났어요. 미국 가면 17살이 끝나더만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장가 가갖고 장가 간 놈 가갖고 설거지까지 해주고 오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대가족 문화예요. 제가 효사상 뭐 이게 우리 윤리적 근본이에요. 여기 전라도 분들은 한이 많다면서요. 한. 그 한이 원한과 복수심에 가득 찬 한이에요? 아니죠. 한은 뭐죠? 한이라는 거 누가 다 해코지하면 내 안에서 이걸 승화시켜서 내가 더 나은 인격체가 되고 나쁜 놈은 누가 벌 준다 그래요? 하늘이 벌 준다 그래요. 그거 한 아니에요? 전라도가 한이 많으면 복수심에 가득 찬 한 아니죠? 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자들이 더 많잖아 이 전라도에.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또 종교 하나 또 기가 막힌 거 받아들였어요.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아니 기독교.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우리 천주교 여기 저기인데 제가 좀 여기서 이쁨 받는 말 좀 하고 가려고 그래요. 여기 천주교적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거예요. 원수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원수 사랑이 어렵죠. 오른뺨을 때리면? 오리를 가자면? 교회들 주일학교들 열심히 다니셨는데 보니까 겉옷을 받아서 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걸 실천하는 교인들이 기독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미친 종교를 믿는 나라가 아시아에 있어요 없어요? 한번 보세요. 지도표 놓고 서양 사람들이 선교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여러분 중국이 기독교 받아들였어요? 일본이 받아들였어요? 우리나라는 자발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 이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요 뭐가 있냐면요. 이 기독교 같은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영적인 의식이 존재하더라 이 말인데 이런 한국
그걸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민족의 여러분 출발과 시온을 홍익인간으로 얘기해놨는데 당군 할아버지가 그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반만년 934번씩 침략당하고 남의 나라를 침략해보지 않은 평화의 민족으로서 이런 문화를 지켜나오고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홍익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이걸 살려나가자고요. 이걸 없애버리지 말고 부정할 생각들 하지 말고 이거 여러분 우리가 살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저 같은 생각을 저만 한 게 아니라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도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3.1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여러분 3.1운동이 비폭력 저항운동이었죠? 이 비폭력 저항운동의 정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세계 역사 최초의 사건입니다. 비폭력 저항운동. 이게 여러분 3.1운동의 근본 정신은요. 홍익인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독립선언문, 이 기민독립선언문 아마 세계사에 있는 모든 독립식 선언문을 다 비교해봐도 우리처럼 명문의 독립선언문이 없습니다. 이 기민독립선언문 같이. 여기 보면 여러분 일본 놈들 때려잡자 미움과 증오의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글도 없죠. 우리가 독립을 왜 해야 되느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계 평화와 인류 평등의 대의를 실현하기 위함으로 합니다. 이거는 뭐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의 신이 없음을 벌 주려는 거 아니고 일본에게도 이득이 되고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고 세계 평화의 인류 행복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독립의 목표다. 이거 뭐예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사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홍익인간 이게 대단했습니다 당시에. 어디가 점이 제일 많은가 봤더니 이 호남 지방이 제일 많더라고 보니까. 독립운동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선배들. 여러분 3.1운동의 목표는 독립이잖아요. 독립해서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을까요? 조선왕조 복귀? 아닙니다. 대한제국 다시 만들자는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홍익인간의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근거가 뭐냐면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3.1운동의 결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 이름이 뭐죠? 써놨잖아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지. 그죠? 대한민국의 민국은 무슨 뜻일까요? 백성의 나라. 백성의 나라 땡! 대한민국의 민국은요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영문 이름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민주공화국은 반만년 역사 이래 최초로 만드는 거죠. 새로운 나라죠. 이거 이전에 있었던 나라가 아니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근대식 서구식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거다 이거예요. 근데 그 근대식 민주공화국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던 그 건국의 이상은 뭐였을까요? 홍익인간이었습니다. 홍익인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정치제도가 뭐냐? 바로 어디서 발견했냐면 우리의 역사로부터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서구식 민주공화국에서 발견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새로운 나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3.1운동이 이게 우리에게만 영향 준 게 아니죠. 그죠? 3.1운동에 영향받은 사람이 인도의 간디. 그죠? 인도가 독립함으로 해서 제3세계의 식민지가 다 해방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넬슨 만델라나 이 마틴 토킹 목사가 우리의 3.1운동을 본따갖고 비폭력 저항운동을 통해서 자유, 인권, 평등의 가치를 20세기에 실현해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사의 영감을 가져다 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유명한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절 빛나던 등불 코리아 그 등불 다시 켜진다는 너는 동방에 밝은 등불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 이래서 나온 겁니다. 박수 한번 치자고 이거. 근데 여러분 박수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3.1운동까지 멋지게 해서 독립의 이상 그 얘기 뭐냐면 코리안 드림을 규정한 겁니다. 우리가 독립을 통해서 이 코리안 드림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규정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산주의 혁명이 벌어집니다. 소련에서. 그죠? 그 뒤로 여러분 거기에 영향받은 한국의 여러분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독립운동이 둘로 쪼개집니다. 그죠? 좌우로 분열돼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독립의 꿈이 두 개로 쪼개지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 바로 분단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여러분 38선을 걷던 것이 그것이 결국은 분단선이 되고 6.25 전쟁이 터지고 지금까지 분단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분단의 근본적 이유는
외세 때문이다. 이거는 꼭 다 맞는 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독립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는 꿈이 둘로 쪼개졌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통일의 기회가 왔다. 다시 우리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는 통일의 비전을 하나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코리안 드림을 규정하는 일을 해야 돼요. 통일 한반도는 어떤 나라가 돼야 될까요? 그건 반만년 역사에 우리 민족이 모두가 꿈꿔왔던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풍찬 노숙을 하면서 실현하고자 했던 독립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 우리 민족만의 것을, 우리 민족의 전통만을 주장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동서양의 모든 장점을 결합한 나라. 마치 상해 임시정부가 그랬던 거 아닙니까? 동서양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문명 국가를 건설해야 돼요. 이 나라는 통일을 통해 갖고 우리나라만을 위한, 우리 민족만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코리안 드림의 실현입니다. 그러면 코리안 드림이 실현된 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 보수 쪽 가면요 이거 인기 없는 얘기예요. 뭐냐면 나만의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북한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야.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의 통일이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완전한 제도입니까? 민주주의가 완벽한 결함이 없는 제도예요? 요번에 여러분 총선 마음에 드세요? 왜 이러십니까? 여기 저 대구 가면 이게 아니요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원하는 결과 나온 거 아니에요? 뭐냐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민주주의는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결함 많은 제도예요. 히틀러도 여러분 민주주의 통해 당선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저 차베스 같은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들도 다 선출된 권력입니다. 민주주의는요 여러분 미국에 아까 제가 미국에서 민주주의 탄생됐다고 말했어요.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민주주의가 여러분 미국 역사를 보게 되면 민주주의가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는 이 건국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민주주의고 시장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을 통해 가고 어떤 이상을 실현할 것이냐. 그 이상이 미국의 건국의 이상은 아주 도덕적인 이상이고 영적인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도덕적 이상이 빠진 민주주의는 작동할 것 같아요? 작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작동하지 않습니다. 범죄자도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저 말 맞아요? 틀려요? 이거 뭐냐? 도덕적 권위, 도덕적 이상이 사라진 여러분 민주주의는 절대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널리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 아까 제가 정치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말씀드렸죠. 정치에 적용하고 경제에 적용하고 의료, 복지, 교육 모든 분야에 적용을 해나온 겁니다. 몇 년 동안? 자그마치 240년 동안 적응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이런 영적이고 도덕적 이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오늘과 같은 미국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죠? 근데 보면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솔직히. 대한민국 정치 마음에 드는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북한보다 낫지 물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들을 분열시키잖아요. 끝없이 분열시켜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분열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웃기는 정치예요. 그럼 대한민국 경제는 마음에 들어요? 양극화가 얼마나 심한 줄 압니까? 여기 좀 짜증나잖아요. 전라도 광주 살다 보면 이제 강남 집값 올랐다는 얘기 들으면 짜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출산율이 몇 프로예요 지금? 지금 7.76은 재작년 얘기고요. 0.6 뭐 어쩌고 저쩌고예요 지금. 0.6.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서 애 하나를 안 낳아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요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구 감소라는 게 뜻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아름다운 얘기 다 했죠. 한민족의 DNA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대가족 문화니 무슨 효니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애도 안 낳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는데 통일은 뭐 하려고 합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나라를 실현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 위기는 북한이 초래하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 남한 스스로가 어떤 방향과 목표를 하면서 가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방향성 상실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실현하는데 지난 300년 노력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말하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말하고 어느 게 더 도덕적으로 우월해 보입니까? 어느 게 더 차원이 높아요? 우리 게 더 차원 높지 않아요? 그냥 뭐 널리 모든 인간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거하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어느 게 더 차원이 높아요? 우리의 홍익인간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나라는 미국을 포함한 서구의 다른 문명 국가들보다 더 차원 높은 차원 높은 여러분 문명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내용 아닐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구 문명 있잖아요. 서구의 개발 모델. 여러분 끝났습니다. 미국 끝났어요. 미국 여러분 지금 요즘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 났죠? 예. 여러분 이 문제를 미국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여러분 못해요. 뭐냐면요. 미국의 개발 모델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정치 있잖아요. 민주정치를 한다는 서구의 민주정치한다는 국가들의 정치는요. 권력 정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권력을 장취하기 위한 수단 외에는 여러분 그 나라를 발전시키고 뭐하는 거 여러분 그 이상을 실현한 도덕적 이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빈부격차가 심하죠.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여러분 국가 간 양극화도 한번 보십시오. 아프리카 가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아프리카는 어제도 검고 오늘도 검고 내일도 검대요. 아프리카 가난하고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왜? 선진 국가들 잘 사는 나라들이 자본과 기술을 다 독점해놓고 추격할 수 있는 사다리를 다 끊어버렸는데 어떻게 아프리카 잘 살 수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극단적 민족주의, 종교 극단주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갖고 여러분 테러가 밥 먹듯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서구 문명의 몰락인 겁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남자와 여자의 성이 무슨 뭐 생물학적으로 결정한다니 망종들은 사조들이 지금 서구 사회를 휩쓸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통일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유일하게 세계 문명의 새로운 대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민족, 그런 여러분 운명을 갖고 태어난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인 줄 아십니까? 한민족입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홍익인간이라는 이상을 우리에게 심어줬고 그 홍익인간의 이상이 한민족의 남다른 역사를 만들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성격을 만들고 말입니다.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 나가도 지금도 존경받아요. 그죠? 네. 그 가난하고 못 살던 대한민국, 그죠?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해가지고. 근데 그뿐이에요? K-pop, BTS, 한류, 그죠? 그 지금 나가도 우린 존경받아요. 근데 만약에 한국이 통일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건설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존경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존경 무조건 받. 존경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는요 혼돈의 세계입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지금 여러분 세계는 문제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통일 문제, 비전 문제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남한 사회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진보 보수의 갈등, 이념 갈등 그거 하나 만들려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예. 현재 좌우 이데올로기 속에는 못 찾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홍익인간이라는 코리안 드림을 중심으로 남한 사회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북한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북한의 엘리트,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비전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코리안 드림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제사회도 설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국제사회를 설득하려면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안 드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코리안 드림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읽어야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리안 드림을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코리안 드림은 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 제가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책 한 권 읽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현진 박사가 쓴
코리안 드림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리안 드림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통일 방법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통일은 정치적 협상에 의해서 실현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정은하고 만나고 협상하고 판문점에 앉아서 통일하는 사건은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통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모든 역사의 위대한 변화는 밑으로부터의 변화입니다. 시민혁명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서독 통일은 뭐냐면 베를린 장벽을 넘는 동독 주민들을 서독 주민들이 끌어안아서 통일을 완성한 겁니다. 이건 위로부터의 변화예요, 아래로부터의 변화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통일하려면 여러분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 대중운동, 이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대중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뭐예요? 위대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리안 드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 결합되면 이 피플 파워를 묶어갖고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통일의 방법론입니다. 그럼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 바로 오늘 우리들이 통일을 실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로 이 대중운동,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국내 유일의 통일단체입니다. 여러분 잘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럼 여러분 이 운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운동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를 움직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국제사회. 네, 미국을 움직여야죠. 그죠? 국제사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 문현진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지금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캠프 데이빗이라서 한미일 정상이 모여갖고 캠프 데이빗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 총리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누구 노력에 의한 건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 노력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마지막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국제사회에 있지 않습니다. 북한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한테 있어요. 여러분 통일의 가장 큰 적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무관심입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북한을 향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을 사랑한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자, 이런 통일된 국가, 이런 코리안 드림이 실현된 위대한 통일국가에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맨날 때려잡자 무찌르자 이런 거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옛날에 남자들이 와서 여러분 결혼하자고 어떻게 꼬십니까? 꼬신다, 죄송합니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와가지고 애정을 표시하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이아 반지도 해주고 진주 목걸이도 해줄게,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이런 꼬시지 않아요? 또 비전을 제시하잖아요. 여자의 마음을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한 번 찍어 안 넘어가 몇 번 찍어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북한 놓고 여러분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도 안 찍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통일운동 천년만년 할까요? 아니면 아싸라게 한 번에 끝내버릴까요? 여기서 아싸라다고 어느 쪽 사투리죠? 경상도인가? 여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라도 뭐라고 해요? 전라도 아싸라게 하나요? 아싸라게 합시다. 통일 한 번에 끝내자 이거예요. 뭐냐? 내년이 여러분 광복 80주년입니다. 우리가 1000만 캠페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1000만 명이 들고 나가서 제2의 3.1운동 예.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의심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여러분 카톡에 여러분 친구 몇 명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일제 시대 1919년도에는 전화기도 없던 시대에 200만 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1000만 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외 동포들까지 나서갖고 말이에요. 북한을 향해서 또 여러분 국제사회를 향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이 이런 거다라고 외치면 북한은 지금 저런 상황 속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영향 받습니다. 통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북한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쪼다 같은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북한 주민들 우리가 더 많이 합니다. 남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한 번도 북한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운동 하려면 여러분 목숨 걸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할까요? 여러분 북한 동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친일파 한국 사람들 욕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통일을 위해서 나서지 않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다면 친일파를 욕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고요. 죽어서 여러분 뭐라고 할 겁니까? 나뭐 저기 땅 맨바지기 있었다 뭐 써놓고 죽을 겁니까? 묘비에다가? 통일운동가로 여러분 인생을 남기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후손 만대에 자랑할 수 있는 타이틀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모두가 다 통일운동가가 돼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통일운동가는 뭐냐면 이제 코리안 드림을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통일운동가입니다. 이 성스러운 대열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해주실 줄 알고 네, 감사합니다. 앵콜 강연은 또 날짜를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복이 다 젖으셨어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시고요. 현수막을 여기서 떼서 앞에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지금 소개를 못한 분이 계셔요. 제일 어르신인데 죄송합니다. 5.18 보상자의 전 회장님이시죠. 김우식 회장님 저 뒤에 계셔서 못 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활동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비엔날레 로차르 클럽을 창립을 했는데요. 거기 후배 회장님이기도 하고 또 4.19 봉사단의 단장님도 하십니다. 조미애 회장님 오셨습니다. 여기 임서연 차우린 신앙송도 하시고 우리 아마 나중에 아마 공연을 한번 할 거예요. 평화통일 공연할 때 아마 들을 수 있는데요. 차우린 임서연 대결이 오셨습니다. 저 뒤에 계시네요. 네. 그리고 기념 촬영하고 기념 촬영 먼저 하겠습니다. 화이팅. 예, 통일 여러분은 다 통일천사십니다. 통일천사 아니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네, 여러분을 그 애칭으로 우리 통일천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통일천사님 하면 그렇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촬영 다 됐습니까? 한 번 더요?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네. 그리고 알았어요. 저희 단체가 여러분의 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후원 약정서에 보시면 10,000원 이상 후원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하시면 아주 좋은 선물이 또 집으로 가고요. 또 여러 군데서 여러분 정회원으로서 이렇게 아깝지 않도록 제가 활동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차 갖고 오셨죠? 주차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여기 통일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출차가 되겠습니다. 후원 약정서에 후원을 좀 써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고요. 가시면서 천천히 뒤에부터 나가실게요. 지금 위험합니다. 가시면서 선물을 하나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녁들하고 가족들하고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코리안 드림 실현을 위한 2024 제176차 광주 전남 오피니언 리더 초청 특별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시청. 먼저 오셨어. 못 봤어. 저거는. 질문한다고 했는데. 질문이 없기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다시 찍겠습니다.
우리 저기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화이팅 한번 봅시다.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화이팅! 자, 됐어요. 됐어요. 감사합니다.